안녕하세요. 법무사 백강현입니다. 오늘은 칠판 앞에서 얘기할까 합니다. 왜냐면은 공부 얘기를 하게 되면 정말 하고 싶은 얘기가 많아요. 제가 공부를 좀 오래 했기 때문에 하고 싶은 얘기가 많고 그 얘기를 다 하다 보면 아마 10시간도 넘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짧게 해서 여러 개를 한번 영상을 만들어 볼까 합니다. 일단 제가 생활했던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공부했느냐라고 생각하면 일단 저는 우선 수사부서에 근무했어요. 우선 제가 공부를 처음 시작했을 때 부서가 경제팀에서 했죠. 여기는 대부분 고소, 고발. 그렇기 때문에 제가 시간을 관리를 해야지만이 공부를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항상 그 민원인을 부를 때 10시 그래서 한 명 조사하고 피해자가 됐든 피의자가 됐든 10시 조사하고 점심을 12시에 먹고 그 다음에 14시에 한 명을 부릅니다. 그래서 또 피해자가 됐든 피의자 됐든 조사를 하고 그러고 끝나면 16시에 이제 관련 서류를 정리한다든지 분석을 해서 뭐 판례를 찾아본다든지 다른 어떤 활동을 해요. 제가 기본적으로 이 세 개를 틀을 잡아놓고 일을 했었어요. 그러면 이제 가끔씩 10시에 오시기로 했던 분이 안 올 수도 있고 똑같이 2시에 오기로 14시 오시기로 했던 민원이 안 올 수도 있고 그러면 그 시간에 무엇을 하느냐? 다시 이제 공부를 하는 거예요. 또 16시에 사건을 10시, 14시 조사를 하고 16시에 어떤 분석을 해야 되는데 이게 뭐 깨지거나 그러면 이 시간에 특별히 할 일이 없다. 그러면 이때 다시 또 공부를 좀 더 하긴 했어요. 어떤 분들은 그러겠죠. 왜 직장에서 공부를 하느냐? 근데 경찰 공무원은 임용과 동시에 계속 공부해요. 왜냐? 환경은 계속 바뀌어요. 민원인들은 네이버라든지 다른 판례를 보고 새로운 지식, 새로운 법률, 새로운 판례들 갖고 계속 오기 때문에 경찰관은 책을 보지 않으면 안 돼요. 매일 책을 봐야 돼요. 판례가 바뀌었는지 여부, 그리고 법률이 바뀌었는지. 그렇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업무를 하면서도 계속 판례 공부를 해줘야 돼요. 만약에 승리시험이나 뭐 다른 공부를 안 하신 분들은 이런 시간에 틈틈이 최신 판례 나오면 최신 판례 또 보고 매달 뭐 판례 공부는 하루에 2번 공부죠. 1일하고 15일에 나오니까 그 판례를 뽑아서 또 보기도 하고 중간중간에 나온 중요 판례, 전원합의체 매일 봐야 돼요. 왜냐면 그런 판례들을 적용하기 때문에 약간 경찰에서는 공부를 하는 게 약간 자유로운 분위기예요. 반대로 이런 경제팀에서 근무하는데 공부를 안 한다? 약간 그러면 좀 이상하게 보는 경우도 있었어요. 왜? 시시 판례가 바뀌는데 왜 그걸 안 봐? 그래서 업무를 잘못 처리했을 경우에는 그거에 대해 민원인들이 경찰관을 봤을 때 약간 다르게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매일 공부를 하니까 그 틈틈이 이제 많은 공부를 하지 못해요. 이 시간에. 왜? 계속 사건을 하다 보니까 머릿속에 계속 사건이 생각나게 되긴 해요. 그래서 저는 그때 당시에는 약간 기본서를 약간 보기도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생각하면 이런 시간에 기본서 저는 절대 반대합니다. 기본서 필요 없어요. 그리고 저는 이때 또 언제 했냐, 이럴 때는 또 뭘 했냐면, 최신 판례 또는 최신 선례, 부동산 같은 경우는 선례 같은 거. 저는 반대예요. 보면 안 돼요. 보면 좋죠. 시간이 부족하고 과연 나온다는 보장도 없어요. 저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이런 식으로 틈을 짜고 18시에 퇴근을 하면 집에 가서 저녁 먹고 이제 애들하고 잠깐 놀아주고 하다 보면 뭐 빠르면 20시, 늦으면 21시. 스터디 카페나 도서실 가서 공부를 하게 되죠. 21시에 하면 거의 제가 공부를 마치는 시간이 12시, 밤 12시쯤에 끝났던 것 같아요. 영영시죠, 영영시. 12시에 거의 끝나요. 그래서 00시에 끝나기 때문에 이때 들어오고 자고 일어나고 거의 촉박해요. 그런 식으로 계속 생활을 했는데 공부를 많이 하면 하루에 4시간.
적게 하면 뭐 3시간 정도 해요. 그때 당시 저의 목표는 뭐였냐면 하루에 100페이지 보자가 목표였는데 거의 할 수는 없어요. 목표만 그럴 뿐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못하고 이제 하루에 50페이지 정도는 보자라고 가긴 했었어요. 그래도 촉박해요. 이 정도로 공부를 했었는데 정말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어요. 하루에 50페이지 정도로 보는 게 목표이긴 했는데 기본서는 솔직히 힘들어요. 그래서 하루에 기본서 50페이지는 정말 힘들긴 하고 어거지로 하면 주말에는 하면 할 수는 있긴 하죠. 근데 정말 힘들어요. 하루에 50페이지 보는 것조차도. 그래도 꾸준히 봐야 된다 생각을 해요. 그러면 지금 이제 다시 이 시기로 돌아가서 공부를 한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면 제가 다시 이제 저의 경험, 실패했던 부분, 어떻게 보면 실패죠? 그거를 해봤기 때문에 지금 다시 돌아가면 어떻게 할 거냐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만약에 돌아간다. 똑같아요. 10시에 한 명 조사하고 14시에 한 명 조사하고 16시에 서류 검토는 이거 똑같아요. 그런데 뭐 9시에 아침 회의를 하는 경우도 있긴 하니까 회의를 하거나 그럴 때도 있고 회의를 안 하는 날도 있고 그러면 저는 다시 돌아간다면 어떤 식으로 공부하겠냐 하면 저는 OX 문제집? OX 문제집을 저는 추천을 해요. OX 문제집. 있으면 OX. 아니면 그냥 객관식 문제집. 객관식 문제집. 한 문제라도 더 풀어보는 게 좋아요. 왜? 말 그대로 법무사 시험에서는 기출문제를 완벽하게 내가 이해하지 못했다라면 그 다른 뭐 최신 판례를 본다 하더라도 이해를 못해요. 어차피 제일 중요한 거는 기출 나왔던 OX 문제나 객관식 문제 기출문제 나왔던 객관식 문제 이걸 먼저 터득을 해야 하고 완벽하게 내가 내 걸로 만들어야지만이 뭐 최신 판례 나와도 이해를 하고 최신 선례 나와도 이해하는 거고 이 두 개가 안 된 상태에서 최신 판례나 뭐 최신 선례 본다고 해서 솔직히 이해가 빨리 되고 막 기억에 남지도 않아요. 제가 공부를 그렇게 오래 했어요. 저는 한 7년에서 8년 정도 했어요. 공부를. 제가 2013년 1월에 경사 승진시험을 보고 합격을 했어요. 그리고 14년도에는 이제 사이버대학교에서 뭐 공부하나 이렇게 하면서 13년, 14년을 그렇게 해서 보냈기 때문에 15년부터 본격적으로 공부를 하긴 했었어요. 그렇게 해본 결과 최신 판례, 최신 선례도 당연히 중요하죠. 엄청 중요하긴 해요. 그러나 1차 객관식에서는 제일 중요했던 건 기출에 나왔던 OX 문제나 객관식 문제가 제일 중요해요. 이걸 완벽하게 이해하지 않는 상태에서는 다른 것보다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서 보는 게 당연히 제일 좋죠. 그러나 직장인으로서 근무를 하는 사람들은 시간적 여유가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18시 퇴근하면 그 이후에 좀 시간이 남아요. 그때나 시간이 있어서 공부를 하지 그 이후에는 이전에 근무 시간에 거의 할 수가 없잖아요. 공부가요. 저도 말 그대로 조사한다고 뭐 시간 있다고 뭐 하지만 또 중간에 저는 큰 사건이 있어서 막 그 수배자 잡으러 다니기도 하고 잠복도 하러 다니고 잠복도 했어요. 큰 사건 용의자 검거한다고 옆에 있는 직원하고 한 달 동안 그 사람을 추적한다고 뭐 잠복도 하고 하다 보니까 그 기간 동안에 공부를 많이 못했어요. 그래서 전 제일 중요한 게 직장인으로서는요, 당연히 전업으로 공부한 사람 기본서가 제일 중요하고 직장인들은 OX 문제와 객관식 문제를 빨리 완독하고 내 걸로 만들어라. 뭐 3회독이 4회독이 됐을 필요 없이 일단 이걸 빨리 내 걸로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객관식 문제를. 그래서 지문을 보더라도 이거 틀린 지문인데 맞는 지문인데 빨리 캐치할 수 있도록 OX나 객관식 문제를 여러 번 보면서 빨리 내 걸로 만드는 게 좋아요. 근데 이 내용을 잘 모른다. 뭐 어차피 객관식 기본서는 한 번 정도는 읽어보겠죠. 그 다음에 바로 OX나 객관식 문제집을 나가면서 내 걸로 계속 만들어야 돼요. 저는 그런 걸 알려준 사람도 없고 저는 기본서 위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승진 공부하듯이 공부를 했었는데 실패 많이 했어요. 그럴 때마다 시험 볼 때마다 꼭 커트라인에서 5점 부족했어요. 총점. 만약에 커트라인이 60점이었다. 그럼 55점 맞고
또 한 번은 커트라인이 58점이었다 1차가. 그러면 53점 맞고 그랬어요. 계속 5점 정도가 부족했어요. 계속 떨어졌죠. 계속 떨어져. 그래서 터득한 게 OX하고 객관식 문제다 라고 저는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제는요.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제가 했던 방식들은 또 다르긴 한데 지금 돌이켜보면 이게 제일 중요해요. 다음 영상은 제가 했던 방식을 한번 짧게나마 소개를 해볼게요. 근데 이거랑 비슷해요. 할 필요는 없겠네요. 진짜 이것만 잘해도 1차 시험은 충분히 합격을 해요. 2차 시험은 또 다르긴 하지만 이렇게 공부하게 왔는데,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본 전제 조건이 하나가 뭐냐? 동영상 강의든 학원 강의 듣는 사람들의 기준이에요. 동영상 강의도 안 보고 단순하게 공부하겠다. 그런 사람은 기본서로 공부하겠죠. 근데 그분들한테 바로 이걸로 하라? 그러면 좀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기준은 동영상 강의라든지 학원 강의를 듣고 공부하신 분들의 기준입니다. 왜? 저도 처음에는 안 들었거든요. 저 15년도에 공부할 때 기본서가 공부했어요. 동영상 강의도 없이. 그 이유는 법무사 시험을 굉장히 만만하게 봤거든요. 그런데 시험 보니까 만만한 시험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18년도에 동영상 강의를 결제를 하고 그때부터 이제 강의 듣고 문제집도 풀고 했었는데 그래도 떨어져요. 그래도. 그러니까 만만한 시험은 아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최소한 동영상 강의는 끊고 해라. 그러면서 OX 문제라든지 객관식 문제를 좀 여러 번 반복을 하면서 내 걸로 만들어라. 그러면서 조금씩 범위를 넓혀야지 처음부터 범위를 굉장히 기본서로 넓혀갖고 축소하기 솔직히 힘들어요. 그냥 조그마한 것부터 해서 넓혀가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러나 이거는 제가 말한 거는 직장인으로서 공부할 때인 거고 전업으로 진짜 시간을 전부 다 공부에만 투자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할 필요가 없죠. 기본서로 공부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기본서가 진짜 기본이기 때문에. 그러나 직장인들은 빨리 합격하고 1차를 빨리 통과하고 바로 2차 시험에서도 빨리 합격해야 되기 때문에 이 방법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다음 영상은 다시 이제 제가 했던 방법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여러 가지 상황에 어떻게 공부를 더 잘할까? 저는 여기에 또 추가로 하나 했던 것들, 2차 공부에 떨어진 것들, 아니면 제가 근무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변화됐는지 여부 등 다른 것도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